다이아몬드 방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즐거운 주말 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때요?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죠? 여름을 알리는 그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MBS의 꿈, 목표, 결단인데요. 여러분의 꿈에 아주 촉촉한 비가 내려서 꿈에 싹이 다시 트고, 그리고 그 꿈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MBS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연극인입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많지 않아요.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전 직업으로 따지자면 연극과 아메이 두 가지로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많은 것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그 두 곳에, 특히나 아메이 사업에 종합예술가도 같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득차고 가득 차고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어서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MBS를 진행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에 가치와 철학 그리고 비전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엄청나게 큰 아메이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단계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꿈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꿈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져 나갈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꿈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꿈은요? 어떤 거죠?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아메이 사업을 처음 만나면 꿈이 있냐는 그런 물음을 많이 받게 돼요. 저한테도 꿈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저희 스폰서님이 계셨죠.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그 꿈에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꿈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 꿈에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언제 도착할지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으면 인생의 출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사람들은 존재 이유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 것이냐라는 그 목표점, 그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말들 하고요. 그 꿈이 사실은 많이 사라지신 분들도 있고 잊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상황이죠. 여건이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여건이 내 꿈을 잊게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여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시간과 돈이죠. 시간과 돈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꿈을 가졌다가 꿈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잊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돈과 시간의 한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돈과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안에 그 꿈이 오늘 비가 와서 피어나는 새싹처럼 그 꿈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을 봤던, 어쩌면 비전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 아메이 사업이 시간과 돈의 한계를 없애준다면 우리는 두 날개를 펴고 아주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이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설레이고 떨리는지 알게 되시게 되겠죠? 꿈을 꾸고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어쩌면 성공이란 말로 대처될 수도 있고요. 또 성공이 꿈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삶,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삶이 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꿈의 실현 과정인 거죠. 그래서 덱스터 예거, 우리의 미국에 계신 덱스터 예거 스포서님은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꿈을 우리가 꾸고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꿈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그 꿈을 향해서 몰려들게 되어 있다고 해요. 내가 꿈에 어떻게 살겠다,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내가 무엇을 얻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꿈에 포커스를 맞춰서 끌어당겨지죠.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원하는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끌어당겨져서 우주의 기운을 빌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꿈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한들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세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꿈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엄청나게 귀하게 태어난 나를 위한 삶, 나의 꿈을 향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꿈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인생은 스페어가 없어요. 자동차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왜 내 인생엔 스페어가 없을까? 내가 인생은 아닌 것 같아. 인생은 망했어. 다른 인생 나 가겠어. 아니야, 인생도 폭망이다. 다른 인생 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꿈 없이도 살아보고 대충도 살아보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가요? 인생은 스페어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신 그것이 그냥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는 직진입니다. 전진만 할 수 있어요. 뒤로 갈 수는 없고요. 전진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이루면서 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꿈꾸고 있다면, 내가 꿈꾸는 능력을 가졌다면 나는 분명히 그 꿈을 실현시킬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면요, 그 꿈은 절대로 내가 꾸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이 반드시 여러분한테 일어날 거라는 거,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우주의 기운의 그 누가 여러분한테 그 꿈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문제 참 많죠. 살면서 참 문제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오다가 차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나오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고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살면서 인생은 참 버라이어티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참 문제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사장님들, 내가 만약에 꿈이 있다면, 집중해야 될 꿈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꿈에 집중되어 있으면 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내 꿈을 향해서 가기도 바쁘죠. 인생이 얼마나 바빠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꿈을 이루기에도 너무 바쁜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와 고통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하면서요, 정말, 남들이 뭐 쉽지 않았다 그러면 쉽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모두가 반대했다는 거죠. 저희 스폰서님만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못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좋은 충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해줬지만, 사실은, 아메 사업을 하려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저희 남편이, 제가 혹시 아메 사업 하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까봐, 저한테 아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요, 아메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나를 지지 않는 그들에 대한 그 반응할 새가 없는 거예요. 반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집중해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주변에 거기 나의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 시간을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창조자가 분석자나 비판가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분들은 창조적인 일을 잘 못하죠. 근데 창조적인 사람 어때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사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꿈에 집중하는 것은 행복한 일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 그랬어요. 자, 꿈을 꾸며 사는데 어느 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버린 거죠. 21살에 죽고 65에 묻힌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21살인데 한창 꿈꿀 나이에 꿈이 없어. 이미 죽은 거죠. 그렇지만 묻히기는 65, 아니면 80, 90, 100에 묻히는 거죠.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꿈꾸셔야 됩니다. 시간과 돈의 한계, 여러분을 억압하는 이런 상황과 여건에서 벗어난다면 어떤 꿈을 꾸실지 그걸 찾아내셔서 꿈꾸셔야 됩니다. 꿈꾸셔야 정말 우리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꿈을 실현해 봅시다. 자, 꿈을 이제 내가 찾게 됐어요. 난 이런 꿈이 있었어. 그래. 나 여태껏 까먹었는데 이 꿈이 나의 꿈이야.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어. 이 꿈을 향해서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되겠어. 막 열정이 오를 수가 있겠죠. 열정이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난 꿈을 찾고 싶은데 내가 무슨 꿈을 꿨지? 도대체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되지? 고민하시죠. 왜? 아메 사업은 꿈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꿈찾기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성공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설레이셨어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셨나요? 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날아갈 듯이 기쁠 것 같으세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는 그 일 있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일 있죠. 그 성공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아지면서 나타나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으로 하나는 내 나이 90, 한 100세, 지금 100세도 가능하죠? 100세, 120세 막 이러잖아요. 자, 120에 내가 후회로 남을 일이 무엇일까요?
90세 노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죠. 뭐가 가장 회한으로 남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90세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거를 해서 쫄딱 망해서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내가 왜 좀 더 모험적이지 않았을까? 내가 왜 모험심을 좀 더 키우지 않았을까? 왜 모험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더래요. 100세, 120세, 90 이후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해서 후회가 된다는 말보다는 내가 왜 더 모험심을 발휘하지 않았을까를 말을 한다는 건 너무 주어진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년을 사신 분도 계시고요. 30년을 사신 분도 계시고 40년, 50년, 60년, 70년 산 날수가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보았을 때 얼만큼 모험적으로 사셨나요? 얼만큼 도전적으로 사셨나요? 그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전이란 말만 들어도 떨리지 않나요? 왜 떨려요? 좋아서? 무섭잖아요. 도전이라는 말. 저는 아메 사업하기 전에 도전이란 말이 너무 두려웠어요. 도전이라는 말은요, 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뭘 도전을 해. 무서워. 도전이란 말 나한테 쓰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요, 제가 아메 사업하고 나서 도전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고 내 인생 기대하게 되는지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도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모험이거든요. 내가 안 해보던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해오던 것,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해보고 싶은 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한번 내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몸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도요, 내 인생은 무한히 넓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생이 짧아져 있는 거예요. 그 넓고 길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나이 90이 되고 100세가 되니까 너무 짧아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후회가 남을까요? 왜 90세 이상 노인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험적으로 살지 않고 도전적으로 살지 않고 했던 일을 답습하면서 살았을 때와 내가 무엇을 도전하고 성취하고 거기서 느끼는 그 행복감은요, 비할 수 없이 너무너무 달랐거든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미 누군가가 갔었고 그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전 아메이의 나의 스폰서님, 우리 스폰서님이 하신 그 모험과 도전을 같이 저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제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요, 회한으로 남기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고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사업에서 모험과 도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보물, 자산을 갖게 하겠죠? 자, 꿈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자, 꿈을 찾았어요. 그럼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꿈을 적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100개 이상의 꿈을 적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쵸? 노트도 있잖아요. 100개의 꿈을 막 적어 놓잖아요. 근데 뭐 적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10개 적었는데 더 이상 적을 게 없고 막 이럴 때 있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면서 막상 적으니까 100개 적고 말더라고요. 아니, 10개 적고 말더라고요. 100개가 언제 되나. 있죠? 10개밖에 없었던 꿈이 아메 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늘어서 지금 1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루어지는 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놀랍게도 늘어나는 꿈으로 더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적으세요. 그래서 예일대학 졸업생 중에 목표를 적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꿈을 적은 사람이 있고 그냥 꿈을 안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적은 사람의 그 3%가 97%의 부를 가진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적는 게 낫겠죠? 그렇죠? 돈 드는 일 아닌데 적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리고 붙이세요. 오리고 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상화 시키라는 거예요. 영상화 시켜. 왜냐하면 오리고 붙여가지고 매일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화를 시키면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꿈이 확연해지는 거죠. 제가요, 첫 삿포로 여행을 갈 때 삿포로가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삿포로 여행이 저한테 첫 여행이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아메 여행 꿈 많이 꿨죠. 근데 삿포로 여행에 제가 정말 그 삿포로 여행지를 막 뽑아가지고요. 사진을 뽑아가지고 화장대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날마다 그걸 들여다보고요. 내가 삿포로를 가고 말 거야. 내가 저 눈밭에서 스키를 타고 말 거야. 그리고 스키도 잘 못하면서 스키 타는 나를 계속 거기다가 영상처럼 막 달려나가는, 눈발을 맞으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삿포로 여행은 남편하고 같이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막 타는 연습을 했고, 그때 저희 남편은 저의 아메 사업을 반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삿포로가 너무 꿈의 여행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여행 점수가 있잖아요, 사장님들. 여행 점수가 따박따박 돼가지고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여행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모자라게 되는 듯한 느낌? 근데요, 제가 삿포로에 그 오리고 붙인 그 사진 때문에요,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난 가고 말 거야 라는 아주 강한 다짐이 생겼고, 그 강한 다짐으로 막 밀어붙이고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 달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마지막 달에 못 갈 것 같은 그 달에 기적이 일어나면서 제가 여행 접수를 탁 채워가지고요, 첫 여행 삿포로를 남편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 멋지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남편은요, 제가 그 화장대에 그 붙여놓고서 막 사업했잖아요. 근데 남편은요, 제 네트워크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귀여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무슨 삿포로를 가겠어,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를 가지고 무슨 점수를 맞았다고 그걸 갖고 삿포로를 가겠어라고 생각했었더래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요, 삿포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약간은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메사를 반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삿포로 여행 같이 갔는데 남편이 그 이후로 180도 달라지면서 엄청난 사업가가 됐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남편이 니졸라 마운틴, 그 삿포로의 니졸라 마운틴 세계 3대 스키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니졸라 마운틴에 스키 타는 게 꿈이었대요. 그 꿈인지 저 몰랐거든요. 그런 꿈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삿포로를 그렇게 외치고 갔는데 그 니졸라 마운틴에서 그 최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메 사업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줬잖아요, 아메 사업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돌변한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 그 열정을 떨어뜨리지 않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오리고 붙여라, 눈앞에 영상화 시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상상하십시오.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십시오. 저는요, 상상 중에 하나 어떤 얘기가 있냐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로 정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어요. 하와이에 갔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첫 다이아몬드 이제 인비테이션이죠. 갔으니까 앞으로 드레스 입을 일이 많을 겁니다 하면서 우리 다이아몬드들을 하와이에 있는 정말 멋진 드레스샵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드레스를 입어보게 하신 거예요. 엄청 넓은 드레스샵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그 피팅룸 있잖아요. 피팅룸이 운동장만 해요. 그 피팅룸에 딱 저희를 딱 집어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드레스를 날르시는 거예요. 저희는 피팅룸에 들어갔으니까 속옷바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팅룸 딱 기다리는데 드레스가 막 10벌, 20벌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어울리는지, 어울리는 사람이 그 드레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들이. 그래서 막 서로 입어보고 이게 예쁘다 저거 예쁘다 서로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총 몇 시간을 있었냐면 그 드레스샵에 5시간을 있었어요. 내내 우리 스포너님은 당신의 드레스를 고르지 않으시고요. 우리 김혜련 사장님은 계속해서 뛰어다니시면서 너무 신나하시면서 드레스를 마구마구 그 피팅룸에다 던져 넣으셨어요. 우리는 거긴 드레스를 정말 수십 가지를 입어봤던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하고 예쁜 드레스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드레스를 하나를 딱 골랐는데요. 물론 몇 벌 골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있었는데 하얀색 드레스였어요. 하얀색 드레스였는데 그 드레스를 입으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요, 드레스의 지조는 원래 웨딩 드레스잖아요? 그쵸? 드레스의 지조는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는 하얗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하얀 드레스를 아무 행사에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레스의 지존이 되려면, 지존을 입으려면 수속 다이아몬드 뉴핀 인정식에서나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드레스가 하얀색이니까. 그리고 그건 드레스의 지존이니까. 이 생각이 딱 들어서요. 좋아. 이 드레스를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내가 뉴핀 인정식에서 입겠어. 그리고 제가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요. 걸어놓고 날마다 봅니다. 드레스를 날마다 보면서 내가 수석 다이아몬드 때 이 드레스를 입어야 되겠어. 날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레스가 정말 이뻤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상상을 했어요. 그 드레스를 입고 난 이렇게 스피치를 할 거야. 난 무대에서 이런 스피치를 할 거야. 그런데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수석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난 상상을 하고 계속 수석을 가야 되겠다. 계속 생각을 하고 드레스를 보는데 드레스는 여전히 예쁜데 나는 계속 뚱뚱해지는 거예요. 드레스의 사이즈 그 첫 뉴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갔으니까 되게 날씬했거든요. 첫 다이아몬드 딱 됐을 때 제가 엄청 뛰어다녀가지고 엄청 말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사이즈 작은 거를 샀거든요. 그걸 사고 막 수석 다이아몬드 금방 갈 거라고 하면서 막 걸어놓고 뛰는데 아니 수석 다이아몬드는 안 되고 계속 몸만 불어나는 거예요. 아유 나 더 찌기 전에 수석 가야 되는데 더 찌기 전에 수석 가야 되는데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상상했어요. 저 드레스를 입고 내가 수석이 될 거야. 그랬는데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딱 돼가지고요. 그 드레스 이제 입을 수 있어. 그걸 딱 입었는데 에휴, 지퍼가 안 올라가. 지퍼가 안 올라가. 아니 세상에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이살이겠죠. 사장님들 나이살 안 올라가는 거야.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할 수 없는지 아세요? 꿈꿨잖아요. 상상했잖아요. 내가 그 드레스 입고 무대에 서서 스피치하는 그 상상했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드레스를 가지고 그 드레스 수선집 있죠? 거기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레스 입게 해달라고. 저 이 드레스 입어야 된다고. 디자인을 바꿔서라도 입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이 딱 입혀보더니요. 머리를 설레설레 젓는 거예요. 이거 못 입으시겠네. 못 입으시겠네. 너무 작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 드레스 안 입으면 안 돼요. 우리 스포너님 저한테 이 드레스를 골라주셨단 말이에요. 저 이거 입어야 돼요. 제가 살을 빼고 오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조금만 늘려달라고. 조금만 늘려달라고. 제가 나머지는 살로 빼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흔드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을 굶습니다. 일주일을 굶어요. 일주일 굶고 제가 드레스 입으러 가봤습니다. 찾으러 가면서. 그리고 그분은 정말 1cm 늘려주셨더라고요. 왜냐면 디자인이 바뀌어서 더 늘리면 밉대요. 1cm만 늘려주셨더라고. 야 진짜 야박하기는. 그래서 입어봤는데요. 세상에 딱 맞는 거예요.
오차도 없어. 힘 주면 찢어져. 진짜요. 제가 나중에 힘을 주고 그걸 딱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받았어요. 선생님, 제 인정식 보신 분들 계시죠? 저 하얀색 드레스 기억나십니까? 그 드레스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 드레스가 바로 제가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에서 수석이 가면 입겠다고 우리 스폰서님이 골라주신 그 드레스에 꿈을 얹어서 제가 수석을 향해서 뛰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상한 대로 그 드레스를 입고 인정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는 힘, 위력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덱스터 예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우리의 스폰서님이시죠. 덱스터 예거가요, 정말 살고 싶은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냥 상상만 하지 않으셨대요. 끝나면 그 집을 한 바퀴 돌아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아. 계속 돌면서 이 집이 내 거가 될 거야. 근데 그때 당시 덱스터 예거는 정말 가난했다고 해요. 정말 그 집을 살 수 없는 형편, 상상할 수도 없는 재정적 형편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그 집을 도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라고 계속 상상한 거죠.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덱스터 예거는 정말 캐딜락을 사는데 그 캐딜락이 너무 갖고 싶은데, 캐딜락 어때요? 굉장히 고가의 차잖아요. 그 차에 가죽 시트 냄새를 코에다 익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만져보고요. 계속 그 일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살고 있는 본인, 그 차를 타고 있는 본인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날마다 시각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어느 날 그 안에, 그 집에 여러분이 살고 계실 거고요. 그 차를 타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꿈, 그건 내가 이루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꿈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셔야 돼요. 그 장애물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이 여러분을 꿈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3% 이상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달에 3%를 도전하십니까? 여러분이 3%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6%를 갈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남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브론즈 빌더 하셨습니까? 브론즈 빌더 하셨다면 여러분은 에메랄드가 되시는 증거 자료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에메랄드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실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간절한 꿈을 가지세요. 그게 꿈의 크기예요.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꿈의 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이 누웠다가도 지쳤다가도 절망했다 하더라도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간절함, 소스라치게 나를 진절이 나게 설레게 하는 그 간절함의 바로 꿈의 크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한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꿈을요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이루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꿈을 적어놓으신 분들 중에 이 꿈 벌써 다 이루었네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꿈이 멈추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더 이상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멈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꿈은요 다 이루면 그 다음 꿈이 생기고 그 다음 꿈이 생겨서 계속 발전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그 꿈의 넓이, 깊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안정에 머무르시지 않고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꿈을 여러분이 넓히고 앞으로 갈 때 여러분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요, 때로는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왔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이만큼 살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동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내 꿈을 다시 추가시켜야 되는 거죠.
추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더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더 이루신 분을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나의 꿈에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이 가신 우리 스폰서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요즘 제주도에 우리 스폰서님 살고 계신데요. 자꾸 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꿈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을 향해서 꿈을 더 넓히고 성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꿈을 찾은 사람들의 예,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뭐 KFC 치킨 창시자가 누구세요? 헬렌 샌더스 대령이죠. 이분 65세부터 이 꿈을 꾸셨어요. 여러분 혹시 65세 되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65세 되신 분들도요, 절대로 꿈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헬렌 샌더스 대령은 1000번의 거절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KFC를 만들 수 있었겠죠. 또한 매들린 울브라이트 여성 최초 국무장관, 이분이요 정말 그냥 속옷 판매 점원이었고요. 45세 그냥 이혼을 통보받았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받았고 세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았대요.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게 내가 성공을 보장받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냥 그게 그냥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꿈을 향해서 노력하나요? 그 노력하는 그 행동 자체가 꿈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진적인 실현의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매들린 울브라이트 그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월트 디즈니도 정말 많은 좌절을 겪었죠.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요, 항상 꿈꾸라고 얘기했고요. 꿈꾼 사람만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성공했죠. 평범했던 김종규 우리 스폰서님과 정학수 스폰서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김종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추가 소득 50만 원이 필요하셨어요. 대기업 부장님으로 계셨지만 항상 용돈이 부족해서요. 내가 한 통 낼게!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으시죠? 우리 부장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용돈이 너무 부족해갖고 항상 고민이시다가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좋아! 내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벌어보겠어! 그게 꿈의 스타트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싱킹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룹에, 그쵸? 총 스폰서가 되셨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평범한 사람의 꿈의 스타트는 평범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추가되고 성장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정학수 사장님요, 5년 만에 SP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5년 만에 SP 가셨나요? 아이고, 5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도 가셨겠네요. 엄청나게 빠르게 젊은 나이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시든 그 꿈은 확장되고 커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표는 뭐예요? 꿈을 이루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실패해요. 왜? 화를 쓰는데 관역이 없어. 어디다 쏘시게요? 여러분, 꿈이 없는데 인생을 어디로 가시게요? 눈밭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표점을 보고 가면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해요. 근데 발밑을 쳐다보고 가면 어때요? 삐뚤빼뚤 가장 늦게 간다고 해요. 목표점을 가지시고 활을 쏘듯이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다고 해서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내 목표가 있어야지. 다람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아요. 가운데 먹이를 놔줬어. 다람쥐는 그 먹이를 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그 목표점을 해서 가야 되죠. 먹이를 향해서. 그런데 계속 돌고만 있다면 그 다람쥐는 절대로 그 먹이를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요, 행동을 하고만 있으시면 안 돼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성취해내는 그 모습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의 위력은요, 세운 것만으로 50%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목표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요, 결혼식이나 생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대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한 목표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제3의 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제3의 길은 바로 우주가 여러분의 꿈을 돕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한테 힘을 준다, 에너지를 준다는 거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목표는 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한 거, 정말 이루고 싶은 거, 당연히 되는 나이 이런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장기적이지 않으면, 목표가 또 간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브론즈 빌더가 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겠죠? 여러분 SP가 목표다, 플래티늄이 목표다. 최고로 많이 받으면 350에서 한 600만 원 가까이겠죠? 다이아몬드가 목표여서 그냥 1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 원이 목표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꿈이 100만 원 벌면 좋겠다로 끝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남편이 반대하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만약에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그깟 100만 원 없어도 돼. 내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100만 원을 뭐하러 오게 내가 아껴 쓰면 되지. 안 쓰면 되지. 왜 자식들 힘들어하게 하고 남편이 반대하는 것에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가지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꿈은요 굉장히 큰데 어떤 큰 꿈이냐면 그 꿈 안에 내 사랑하는 남편, 아이, 내 부모, 내 꿈까지 들어간 엄청 큰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나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절대로 어떤 장애물이 와도 저희가 이겨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은 커야 됩니다. 그 꿈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기적이어야 되죠. 그래야 가다가 만나는 많은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십시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매일의 목표, 월 30만 PB, 포인트를 올릴 거야 생각하셔야지만 어떻습니까? 한 달의 목표가 SP, Q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어디에 다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바로 보시고 계신 빅드림의 시스템 12Q 노트에 아주 샅샅하게 적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12Q 노트?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게끔 씌워져 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장수 몇 개를 하겠다, SOP를 몇 개를 하겠다, 다 그 자리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12Q 노트 시스템적으로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의 설정 방법은요 종이에 쓰는 거죠. 그럼 외치세요. 하고 싶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요. 해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귀가 먼저 듣거든요. 그리고 상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몸으로 느끼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면 바로 우주는 여러분한테 그 꿈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핀 목표 세울 때는요 업라인 사장님과 같이 세우면 믿음이 배가가 되겠죠? 나도 알지만 그분도 나한테 그 목표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까요. 자, 만약 달성 안 됐다면요 될 때까지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에서는 초기 사업자의 목표도 있지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또 장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시든 간에 될 때까지 목표를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뭐가 중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의 의미가 뭐냐면요 꿈과 소망의 완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꿈을 내가 간절하게 가지라 그러냐면 그 간절한 꿈만이 결단을 내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단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결단을 했어요. 근데 실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러워요. 네가 정말 부럽다. 나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결단하지 않아요. 미팅도 마찬가지죠. 와, 너 너무 좋겠다. 너 성공해 좋겠다. 줌 미팅에 들어와 봐. 나 줌 미팅 아니 바빠서 아니 안 하죠? 왜? 꿈에 간절함이 없잖아요. 꿈으로 되돌아가 보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단을 내리고 바로 미팅에 참여하시게 되죠.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결단은 성공의 가능성은 아니에요. 바로 가치를 보고 하는 거죠. 저는요, 아메 사업에 가능성,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제 본래의 모습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아메 사업을 했는 줄 아세요? 성공했을 때, 아메 사업으로 성취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더라고요. 내 아이를 위한 꿈, 내 남편을 위한 꿈, 내 남편이 퇴직 후에 정말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2차, 3차 직업 찾아다니지 말고 편안한 노후를 정말 나랑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반대해도 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성적이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아메 사업해서 애들 성적이 떨어졌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의 행복이 포커스지 아이의 성적이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내가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가능성에다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믿고 우리 스폰서님을 믿고 내가 이곳에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에다 포커스를 두고 끝까지 해낼 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결단과 성공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볼게요. 성공자는 신속한 결단을 내려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결단을 내리고 줌 미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패자는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하는 게 옳을까? 아닐까? 계속. 그런데요, 그렇게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돌다리가 뽀샤져. 그 못 건너. 그러니까 돌다리가 없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떨어진 사람한테 왜 물어봅니까? 서울대학교를 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근데요, 아메 성공자한테 안 물어보고 자꾸 아메 실패한 사람한테 물어봐. 아메 어쩌다가 실패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거 방법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러시지 마십시오. 성공자 교류하셔서 아메 성공하신 분이 방법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성공의 결과 생각하십시오. 제가 과정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쉬운 일 보셨어요? 쉬운 일만 있으셨다면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천사죠. 하나님 보호하시는 천사.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쉽게 사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결과 그게 좋다. 내가 원하는 결과 거기 있다. 그러면 그 결과의 포커스, 그 꿈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변명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왜? 내 꿈에 누가 있어요? 내 꿈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꿈만 있나요? 나만 위해 사나요? 아니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이요. 아메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단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아메의 사업은 중요한 일에 속하나요? 시급한 일에 속하나요? 요즘은 시급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이 자꾸 망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해도 자꾸 도산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메이가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시급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노후를 잘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급한 일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죠. 지금 줌 미팅 해야 되는데 혹시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나요? 집이 난장판인가요? 시급한 일에 속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은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배우시는 일이죠. 왜요? 줌 미팅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거지 하면 되죠. 청소하면 되죠. 식구들 밥 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공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명으로 이루어졌다면 성공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저도 남편이 반대해서 나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누구의 반대가 그 사람이 내 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 꿈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 따른다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창작해야 된다면 두렵죠?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보다는 사실 복제하는 사람이 더 많고 창조도 복제해서 일어나거든요. 이미 시스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빅드림 시스템, 이 빅드림 시스템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이끌 엄청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스폰서와 시스템을 따르신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 다다르실 수 있을 겁니다. 2년에서 5년 플랜입니다. 2년에서 5년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라고 이미 덱스터 예거 시스템에서 60년 동안 해왔던 그들의 노하우를 얘기해 줬습니다. 2년도 안 하셨다고요? 아멘, 안 된다고 말씀하실 자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2년 안 해보셨으면 아멘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자격 없으십니다. 5년 안 해보셨나요? 아멘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자격 없으십니다. 그냥 하십시오. 5년이 지난 다음에 아멘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이미 다이아몬드가 되어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부터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습관을 만드십시오. 탱커화를 하는 겁니다. 탱커화를 하는데 방법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철저하게 스폰서 예우하면서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스폰서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는 친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후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사귀려고 아메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처럼 친하게 지내려고 그 스폰서님 만나십니까?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배우고자 따르고자 스폰서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으로 예우하고 그렇게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도 되어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친구로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성공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철저히 예우하시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단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은 뭐냐면 아메이는요 취미생활 아니고요, 부업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내가 비즈니스 오너,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업을 누구한테 맡겨놓거나 누가 해주겠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업이 존립할 수 있을까요? 망하죠. 도산하죠. 내가 사장인데요, 내가 1인 기업에 내가 사장인데요. 사장님들,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답게 사장의 마음으로 이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왜 강제성을 부여할까요? 꿈이 확실하다면 강제성이 부여가 돼요. 왜?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이웃이 있는데 왜 내가 안 하겠습니까? 그 강제성이 여러분들 부여되어야 돼서 나의 발을 옮기게끔 행동하게끔 해야 되죠. 철저하게 배우십시오. 시스템 안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죠. 1,000만 원 벌고 싶죠? 월천, 그쵸? 월천. 저는 벌고 있죠? 네,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아이는 월천을 받을 수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 당당합니다. 말 잘 들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수입을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월 1,000만 원 버는 그 방법을 배우는 학원이에요. 괜찮죠? 그런 학원이 세상에 없는데 빅드림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오세요. 그래서 같은 내용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처음엔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변하면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르게 들으신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계신 겁니다. 복지 사업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럼 좋겠지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3명 에메랄드, 6명 다이아몬드 나를 복제해서 그들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창의력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데 힘써야 나의 파트너들도 나를 보고 배웁니다. 어려우면 못 배우겠죠? 그쵸? 그래서 쉬워야 됩니다. 쉬우려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복제하면 되죠. 시스템은 어렵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복제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나로부터 내가 원본이다. 나의 파트너는 나를 보고 따라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원본을 정말 간단하고 또 따라하기 쉽게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노력의 대가를 받습니다. 아메는 정직한 사업이에요. 제가 아메를 선택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게을러 본 적 없어요. 연극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 다 술 마시러 갈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연극 배우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전 술 마시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번의 연극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봤고요. 연습 정말 게을리지 하지 않았고요. 책 읽는 거, 감성을 높이는 일도 게을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꿈을 뺏기게 되더라고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일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꿈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왜 나보고 꿈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지?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땅을 치면서 운 적도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라고 말했는데요. 아메이 사업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열심히 한다면, 당신이 정말 성공을 향해서 대가를 치렀다면 그것이 성공의 항아리에 담겨서 여러분 성공으로 이끌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면 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메이의 신은 여러분의 정직한 아메이를 안다는 거죠. 자, 아메이 행동 강령 볼까요? 5%만 머리 쓰시고요. 95%에 땀을 흘리십시오. 3%에 다이아몬드 머리로 3%의 행동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움직이시면 여러분이 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탱커 하십시오.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생각난 즉시 행동하십시오. 미루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을, 목표를, 그리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멋진 기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